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4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3-5 전시동원 지주와 민중의 삶, 그 중에서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바로 214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 경제 대공황이 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사실 유럽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경제 기반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바로 세계 경제 중심의 축이 미국으로 완전히 옮겨갑니다. 미국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죠. 유럽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수출합니다. 자, 정말 과잉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산도 엄청나게 생산력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 유럽도 이제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전쟁 후에 자, 재건 사업 후에 산업시설을 이제 갖추기 시작하고 물건을 생산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수입된 물건을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하겠죠. 한마디로 미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건은 많은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1929년 8월에 있었던 대공황의 시작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불황이 시작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계 경제의 중심의 축이 미국으로 옮겨갔다고. 당연히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자, 이때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세계 경제 중심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식 가격도 여러분들 미국의 전날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우리나라에 엄청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도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하나의 불황이 심했느냐는 당시 여러분들 주식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1924년부터 미국의 주식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381 지수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32년 40일로 한마디로 주식 가격이 대폭락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일이 너무 크다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공장이 스탑되면 실업률은 높아지게 되고 실업자는 증가하죠.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 경제도 한마디로 개판이 되죠. 그래서 국가는 여러분들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각국이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영국이나 프랑스는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국에 생산되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많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호주, 자, 여러분들 뉴질랜드 다 용연방 국가죠. 캐나다. 그럼 이런 나라들한테 이렇게 블록을 쌓아요.
경제 블록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벽을 쌓아요. 그래서 영국의 물건을 이 영연방 국가들한테 수출할 때는 무관세를 거의 적용시켜서 뭐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죠. 예를 들면 라디오를 수출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100불짜리 라디오를 자, 영국이 영연방 국가에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한 101달러, 102달러의 여기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 프랑스가 자, 여러분들 이 영연방 국가한테 라디오를 이렇게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관세를 한 20불을 부과해요. 그러면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원가가 한 100불인데 실제로 여기 20불을 관세를 내니까 120불에 소비자를 만나게 되는데 영연방 국가 안에 사람들은 당연히 영국 물건을 쓰겠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래도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상품 소비가 계속 이루어져서 경제 회복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뉴딜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새로운 딜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 공황이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그런 하나의 경제 원리가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이루어져 있죠. 자본주의라는 게 바로 수요와 공급이. 자, 수요가 늘면 공급을 많이 하고 또 수요가 줄면 공급을 줄여서 자, 시장에서 그것이 모든 게 결정이 되게 놔뒀었죠. 그 자유 방임주의 경제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안 돼서 지금 나라가 거덜이 난 거예요, 지금. 따라서 국가가 이 경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개입을 하겠어요? 어떤 정부와 산업 간의 협동, 그리고 자본과 노동력과의 협력, 그리고 고용 중대 구매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자본주의적인 모습의 국가가 경제 정책에 깊게 개입을 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모습을 수종 자본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수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는 미국은 여러분들 일단 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테네시 강유역을 개발합니다. 자, 여기 사진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들에게 국가가 토목공사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결국 소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렵죠.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해주는 거 봤을 겁니다. 왜? 현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복권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헛된 짓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권을 지급하는 모습도 있는 겁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바로 상품을 사야 되죠. 그 상품 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공장이 돌아가겠죠. 공장이 돌아가면 당연히 노동자가 고용이 되고 실업률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또 실업률이 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세금 잘 내겠죠? 그럼 또 국가도 또 잘 돌아갈 겁니다. 경제가.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는 여러분들 농업에도 뭐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와그노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최저임금제 그리고 노동시간들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좀 적게 시켜서 자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서로 조금씩 일해서 결국 임금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일 많이 한다고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해서 실업자를 구제한다든가,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는 뉴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미국은 나름대로 이와 같은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경제 회복을 시행했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말 그대로 파운드 블록, 프랑 블록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시행했다면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경제 규모도 작았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결국 경제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식민지를 확보해서 시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겠죠. 국가사회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하나의 논리가 등장하겠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요. 그리고 국가가 개인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은 한마디로 개무시당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들한테 경애를, 로움을 표시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당 집권하는 거, 독일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 바로 이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만주 사변 후 1931년 이후에 군부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최우선의 논리로 내세우는 군국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네들은 뭐 우길승천기 있다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전범기라고 하는 이런 깃발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 각반도 차고. 근데 키는 진짜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나 작았으면 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너무 내가 뭐 예모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작다.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전체주의가 등장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못된 일을 꾸미죠. 한마디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독일하고 이탈리아, 일본이 주축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1936년에 독일과 일본이 먼저 반공, 한마디로 공산주의를 방어한다. 한마디로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거기에 나중에 이탈리아까지 가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가졌겠죠. 그리고 드디어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독일은 먼저 여러분들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과 소련, 우리 서로 싸우지 마. 그래놓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유럽 전역을 점령하죠. 그리고 역시 소련을 침공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결국 소련이 승리를 거둬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독일군이 총공격한 겁니다. 1941년 여러분들 6월에 300만의 독일군이 쫙 전철을 동원해서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이 러시아, 소련의 그 추위를 결국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독일군이 포위를 당하고 결국 20여만 명이 괴멸당하는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 사실 이 동쪽의 전선이죠. 그 동부전선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 유럽 본지역, 유럽이 있는 오늘날 프랑스, 스페인 이쪽이 이제 서쪽이면 바로 여러분들 소련은 이 동유럽이죠. 그러니까 동유럽의 전선이 붕괴되면서 이 사실상 연합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진행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독일도 1945년 5월 7일 날 항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그 전에 항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면 또 이 한 측면, 바로 여러분들 유럽이 아닌 또 다른 측면, 바로 아시아에서는 또 어떤 전쟁이 이루어졌을까? 바로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일단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자,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말 그대로 봉천, 그래서 이제 이게 펑텐이라고 하는데 류타오라고 하는 이 지역에 바로 철도가 파괴됐다. 근데 이 파괴를 말 그대로 중국 측의 소행이다. 그래서 결국 군사 행동이 시작되는 게 만주사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관동군이 여러분들 만주 지역을 점령합니다. 사실상 1932년 만주 괴뢰국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그런 안에 정권을 세워 사실상 일본이 지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만족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이 힘이 막 지가 엄청 세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1937년에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일전쟁. 근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잖아요. 솔직히 일본인 갖고 중국 전역을 사실상 점령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애꿎은 우리 민족 끌어다 땡깁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될 해계학 논리, 내선일체를 내세우면서 자, 전쟁에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여기서도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겁대가리 없이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쭉 가서 미얀마까지 가죠. 어딘지 알죠? 인도 옆에. 그리고 태평양 지역으로 또 진출하죠. 그리고 또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로 1941년에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물론 처음이야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상당히 미국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반격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드웨이 해전에서 결국 미국이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물론 좀 일본이 믿긴 하죠. 미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미국이 정말 특단의 조치, 바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폭을 토합니다. 이때 일본이 히로시마에서는 20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9만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물론 여러분들 일본 애들이 정말 밉지만 지금 엄청난 희생을 가져다 주는 이 원폭 투하. 거기다가 여러분들 소련군까지 참전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일본은 천황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항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라디오에서 여러분들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왜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전쟁의 원인 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에요.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많이 먹으려고 결국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행하지 않아도 될 전쟁,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얻어서 일으키지 않아도 될 전쟁을 또 한 번 일으키는 겁니다. 또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마 종말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평화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자, 이렇게 갈등과 대립, 그리고 주변 국가들 역시 불안하죠. 그래서 좀 평화로움이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43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